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6일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청신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협정 내용과 함께 한미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시작된 지 이제 1년 6개월 만에 맞습니다. 드디어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트럼프 정부 때 사실 진전이 없다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46일 만에 합의를 이뤄냈는데 일단 뭐 여러 과정들이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서 동맹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좋게 풀릴 것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좀 조기에 결정됐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46일이라는 시간이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만큼 물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바이든 정부 행정부와 상당한 접촉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면?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미국이 워낙에 지금 그 국내 과제가 많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부분이 적어서 소통이 없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급에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지금 분담금 협상도 그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굉장히 생각보다는 빨리 결정이 된 것 같고 또 하나 이유는 이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상당히 협상팀끼리는 상당 부분 검토하고 기초적인 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놨기 때문에 사실 깨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세부를 살펴보고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었고 워낙에 이제 전체적인 원칙에 동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합의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13.9% 인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5배 인상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것만 떼어보면 그런데요. 네. 사실상 세 가지 지금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지 못했던 작년은 0% 동결시켰고요. 그다음 올해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9%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은 국방 예산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올해만 그렇고요. 올해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에 한국인 근로자들의 사실상 실직과 그다음에 생계지원비 같은 것들이 작년을 0% 하면서 이것을 여기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방 예산이 7.4%고요. 그 나머지 한 6.5% 됩니까? 그 부분이 인상이 된 거라서 사실상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한정됐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분담비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13.9% 정도는 그렇게 비교적 많은 인상은 아니다. 많은 인상은 아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근로자들한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로자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분담금 안에 이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무급휴직 사례 같은 일단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분담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인데요. 그 인건비에서 지금까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75%를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 중에 75%를 우리 한국인 근로자에게 쓰기로 노력한다 정도였는데요. 이것을 사실상 85% 정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이번에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87% 이상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85%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안정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협정이 1년 계약이 아닌 6년 단연 계약입니다. 이렇게 단연 계약인 점 좀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1년 6개월 동안 사실 에너지 소비와 사실 여기에 또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사실상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증가폭만 잘 조절한다면 사실 단연 계약이 훨씬 좋았고요. 우리가 사실 단연 계약을 추구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단연 계약은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거를 제외하고 다시 5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5년 단기 계약으로 돌아간 거죠. 그 전에 사실 1년씩 계약하기 전까지 사실상 우리가 5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텐데
이번 달 중순에 이제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직접 와서 가서명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이 와서 가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따라서 2+2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2+2 회담이 시작된 게 오바마 정부 때라고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두 사람이 동시에 서울을 찾는다는 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직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아시아 중시 정책, 아시아의 네. 중심축 이동이라든지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을 오바마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시했었죠. 그래서 호주, 일본, 한국에서 2+2를 했고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부로 넘어가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 했고 사실 장관들에게 위임하는 부분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 동맹 중시 정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돌아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 중시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바이든에서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로 돌아간다는 아메리카에서 100이라는 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이게 시작이 됐던 거죠? 2016년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한 5년간 멈춰 있다가 예. 다시 지금 이제 재개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 동시에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이례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 6개월 동안은 지금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예. 그래도 그다음 사실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에 국방과 외교가 와서 사실상 한미 동맹의 복구를 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2+2 회담에서 대북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현재 재검토 중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여서요. 좀 어떤 식으로 논의가 나올까요? 원론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그 전에 있는 정부들의 정책들을 평가하고 자기 정책들을 만들고요. 이제 문제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적어도 워낙에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정부들의 교체 때보다는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또 지금 로이터에서 나온 것은 뭐 금방 될 것이라고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와서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의 기본적인 미국의 자세는 동맹들의 얘기를 듣겠다. 네. 특히 북한 문제나 한국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쪽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많이 피력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지금까지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통화나 화상 통화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지만 사실상 또 대면해서 얘기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시기에 현재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방한 시기에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요즘 이제 오히려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북한판 전략적 인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북한이 사실상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지켜볼 가능성이 꽤 많고요. 예. 또 이 한미 연합훈련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완전 취소를 원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축소되고 도상훈련으로 가게 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도발할 정도의 이유는 안 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관망한 자세라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일종의 이제 미국이 지금 사실상 많은 정책을 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으면 한 하반기쯤에 본격적인 어떤 협상의 국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 서로가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좀 교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2 회담이 과연 열리게 될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중국과 굉장히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의 외교부 수장들이 방한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 타결을 함과 동시에 어떤
뭐랄까요, 반중 전선에 좀 함께하자, 쿼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뭐 예. 한간에 사실상 뭐 의혹들이 있구나 하긴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예.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쿼드에 대한 참가 요구를 공식적으로 미국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전직 관료라든지 예. 학자들이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 쪽에서도 학자나 전직 관료들이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내부 쿼드 자체가 미국의 전략은 서 있지만 참가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어느 정도의 합의체가 될지 실제적인 군사 동맹에 가까운 것이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또 지금 이미 쿼드라는 것이 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또 구태여 플러스로 들어갈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플러스가 될 이유는 없죠. 예. 우리가 처음부터 된다면 펜타곤이 되든지 헥사곤이 되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쿼드 회의가 원래 외교장관급 회의였습니다만 처음으로 정상급 회의로 열리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또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속해 있는 전략가들은 중국에 대한 도전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쿼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대로 쓰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건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군사적 봉쇄의 성격을 띌 때는 뭐 거기 참가하고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군사적 봉쇄고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했고 신냉전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 일단 바이든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이런 군사 동맹에 미리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거나 또는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쿼드에 뭐 참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 걱정이고 또 한미일 동맹과에 있어서 또 일본에 비해서 입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만약 쿼드를 불참하게 된다면 뭐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복하건데 미국이 요구한 적이 없고요. 지금 이 다시 2+2에도 제가 보기엔 그걸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듣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가 한국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배타적인 선택을 하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달 중순에 미국의 외교 안보 수장들이 방한하는 것, 신임 장관들이 가장 첫 국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한다는 것, 유럽보다 먼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다시 한번 간략히 짚어주시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맹국이라 하면 동맹을 회복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유럽과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과 예. 아시아인데요. 또 아시아에는 2개의 동맹이 있고 또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신냉전을 하지 않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과 동맹국의 힘을 합치면 중국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동맹이 자산이다.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짐이라고 얘기했지만 동맹이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중에서도 바로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한국과 일본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 방문이 바이든 정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에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준영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